네, 안녕하세요. 또 한 번 돌아온 민용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픽사 이야기가 얼마나 유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또 한 번 유용할 수 있다는 어떤 우격다짐으로 마블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마블 스튜디오는 굉장히 한국에서도 정말 명망이 높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회사죠. 근데 마블 스튜디오는 사실은 일종의 마블 코믹스라는 그 만화를 만들던 회사가 결국에는 영화화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마블 스튜디오 역시 지금 디즈니 컴퍼니 하나에 있는 하나의 자회사거든요. 일단은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한 해가 2009년도입니다. 그리고 이 해에 디즈니는 마블을 40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그 해 이후에 마블이 디즈니에서 벌어들인 돈이 거의 280억이 넘어요. 그만큼 디즈니 입장에서는 마블을 인수한 이후의 효과를 정말 톡톡히 보고 있다라는 말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마블을 인수하기 전에 도대체 마블 스튜디오는 어떤 기업이었냐, 이런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작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이 작품 개별 작품만으로도 28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 2009년에 개봉했던 그 아바타의 기록을 깬 거의 전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흥행작인데, 사실 이 작품이 굉장히 흥미로운 건 디즈니가 마블이 인수한 이후에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가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블 스튜디오를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는 약간 원맨 스트라이커 조직 같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의 원맨 리베로가 팀을 이끄는 그런 팀의 구조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리베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회사의 최고 수장, 바로 케빈 파이기라는 인물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가는 그 모든 노선을 이 사람이 다 결정하고 계획하고 구성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자, 일단은 2008년도 얘기로 좀 돌아가 봅시다. 2008년도에 개봉했던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연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사실 국내에도 여러 차례 내한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사실 2008년도 당시에 마블 스튜디오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원래 마블 스튜디오는 자체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한 마블이라는 기업 하나에 있는 자회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가 마블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세우게 된 이유는 그 코믹스 판권을 팔면서 영화화되는 작품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영화화하는 판권으로 팔게 되고 임대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영화화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를테면 스파이더맨 1, 2, 3로 가는 과정에서 보면 1보다는 3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시리즈가 거듭되면 필연적으로 영화의 완성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판권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 이 회사가 갖는 자산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판단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차라리 우리가 영화를 직접 만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블 스튜디오는 돈이 많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작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들은 이미 다른 회사에 다 팔린 상황이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캐릭터 도대체 뭐가 있나?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이런 캐릭터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인기가 그렇게 높았던 캐릭터들이 아니에요. 그나마 이게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한 캐릭터가 바로 아이언맨이었고 영화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투자 유치가 실패를 해요. 근데 영화를 만들어야겠으니까 일단은 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탈탈 털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담보를 받느냐? 캡틴 아메리카랑 닉 퓨리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두 캐릭터를 담보로 맡기고 결국에는 5억 불 이상의 돈을 메릴 린치라는 은행에서 빌려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1억 4천만 불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아이언맨을 제작하게 되는데, 내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뭔가를 기획을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어떤 간판을 걸고 싶지 않겠어요? 그 간판이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무비에서는 스타 배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스타 배우가 바로 톰 크루즈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톰 크루즈가 그 당시 이 영화를 찍을 여건이 안 됐던 거예요. 결국에는 톰 크루즈가 하차를 하고 나니까 공석이 생겼고, 이 영화의 연출을 맡았던 감독 존 파브로가 어떤 한 배우를 굉장히 강력하게 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배우가 누구냐면 바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였거든요. 그런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그 마블 스튜디오 안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스타 배우를 환영하지 않지? 우리가 그 당시 아이언맨이 개봉했을 때 그 주연 배우에 대한 관심이 지금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배우는 단 한 번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출연한 경력이 없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6살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약물했던 거예요. 결국 그대로도 약물 중독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자신이 좋아하던 치즈버거를 자동차에서 먹고 있는데 치즈버거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 약물을 끊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약물을 정말 끊고 건실한 배우로 다시 발돋움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데이비드 핀처 영화인 조디악에도 출연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연기적인 명망이 있다는 걸 바로 존 파브로가 알았던 거죠. 심지어 큰 빚을 지고 만든 영화에 과거에 약물 중독 경력이나 있고 프랜차이즈 무비 스타도 아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우리가 섭외를 해서 이런 대작을 찍자고 경영진 입장에서는 정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감독과
회사가 회사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주시하고 있었던 케빈 파이기가 그럼 차라리 카메라 테스트라도 받아보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굉장히 많은 긴장을 해서 약간 오버액팅을 했다고 하는데 케빈 파이기가 안목이 있었던 건지 몰라도 배우를 써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그가 흥인함으로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이언맨이 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아이언맨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I am 아이언맨 하면서 핑거 스냅을 해서 세상을 구하죠. 자, 근데 이 핑거 스냅이 페이스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MCU의 시발점인 아이언맨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대사가 어떻게 보면 MCU의 오늘을 만든 대사지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애드립을 통해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브로 입장에서는 이 대사를 쓰고 싶었고 결국에는 케빈 파이기가 이 대사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걸 쓰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원래 아이언맨은 마지막까지 정체를 드러내는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원작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역할을 맡은 배우의 애드리브를 통해서 이 세계관이 변화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재밌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그런 생각을 하죠. 케빈 파이기가 아이언맨 이후로 어벤져스로 가는 계획을 다 세워놨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아이언맨 마지막에 보면 쿠키 영상에서 갑자기 닉 퓨리가 등장해서 아이언맨에게 어떤 힌트를 주죠. 이 세상엔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너 말고도 영웅이 되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관객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특히나 마블 코믹스의 팬들은 와, 드디어 뭔가 왔다 생각한 겁니다. 마블 히어로들의 올스타전 같은 이벤트가 분명히 생기겠구나. 그게 바로 어벤져스였던 거죠. 자, 근데 케빈 파이기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벤져스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근데 그 쿠키 영화 왜 넣었냐? 그냥 어쨌든 서비스니까 한번 넣어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모든 과정이 다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성공적인 사례 하나를 만들었고 그 사례 하나를 통해서 그 다음 과정을 계속 건설해 나가는 어떤 가속화되는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디즈니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회사의 구조를 개편해버립니다. 헐크와 캡틴 아메리카가 싸우는 영화가 됐다면 어떤 게 됐을까요? 케빈 파이기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